지금은 다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는 저는 전교 2등을 하면 혼나요. 네,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아 준석이 또 1등 했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2등을 하면 싸해. 그러면 이제 저는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조용히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뭐 전교 한 20등인데 이제 반에서 2등인 거죠. 엄마 나 2등 했어 이러면 아빠랑 엄마랑 다 우리 준영이 잘했다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모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빅피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워낙 강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렇죠. 느끼고 있어요. 반응이 강하게 오는 걸 보고서 저도 되게 재미도 있고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 기준에서 어머니 얘기는 그때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니 기준에서 어머니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 편집이나 이런 걸 잘해주셔서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여기 유튜브 얘기만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했던 얘기들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런 과정으로 서울대를 10몇 년간 다니고 이 과정에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머니의 조련이 있었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세요? 지금도? 네, 저는 사실 그때 했던 얘기들이 편집이 물론 좀 돼 있지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아까 유초, 중, 고등까지 시기별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좀 기억이 다른 부분. 어머니 말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꼭 1등을 자기가 강요하진 않았다. 웬만하면 틀리지 말고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100점 맞아야 돼. 1등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억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막 뭐 옆집에 누구는 다 맞았대더라. 뭐 옆집에 저도 아는 아니면 뭐 옆집에 누구는 반에서 1등이라더라 막 그런 거를 하셨었을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경쟁심도 원래 자체적으로 있으셨잖아요. 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없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뭐 누구를 이기고 이런 데서 쾌감을 태생적으로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니까 이제 그 쾌감을 한번 맛보니까 마치 이렇게 어떤 마약에 중독되듯이 그런 쾌감에 중독이 됐었던 것 같아요. 했으니까 날 때려달라. 이것도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와서 때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제가 생각하건대는 사실 그 부분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전에 그 시험 못 보면 맞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거니까 빨리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나중에 맞느니 이렇게 기억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뭔가 컨디션이 좋아. 지금 차라리 이실직고 하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이실직고 하고 지금 빨리 맞고 내가 딴 거를 하는 게 이걸 나중에 엄마가 준서 근데 너 받았어 혹시 몇 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맞는 거보다는 지금 차라리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지금 컨디션 좋고 괜찮을 때 상태 좋을 때 맞고 치우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남자 둘 키우는 엄마는 엄마가 깡패처럼 변해야지 키울 수 있다고. 보통 아니죠. 그러려니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집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본래 나 모습은 이렇게 말도 많지도 않고 원래 그런 건데 근데 좀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본인과 동생 한 살 밑에 연년생인데 동생하고 엄마가 너무 많이 다르게 대했던 것 같다. 지금 얘기인데 동생은 한 살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생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살 빨리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추첨이 된 거예요, 동생은. 그러면 경북초등학교 다녔어요? 동생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 볼 때 준석이는 올백을 맞듯이 동생도 똑같이 예습을 시켜서 보냈는데 국어책 제일 앞장에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걸 맞춤법을 딱 안 하고 띄어쓰기를 안 하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설마 제일 앞이라 시험에 넣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틀려오더라고요. 너무나 말하면 입 아픈 거. 봄에는 꽃이 피고 너무 당연한 건데 틀려와요. 가을에는 곡식이 있고 그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살이 크구나. 그 중에서도 얘는 정말 어리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 애들의 성향을 그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한 살 차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더 챙겨줘야지, 둘째는. 그리고 얘는 푸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네네. 근데 제가 몸이 하나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큰애한테 치중을 하니까 둘째는 자연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자라는 행 밑에서 동생이 그럴 수 있죠. 지어서 또 삐뚤어지는 애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그냥 그런 것만 신경을 썼지. 그 동생은 이렇게 푸시를 하면 안 되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둘째한테는 좀 둘째한테. 여유롭게 좀 놔두고 기회를 주고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고 소리를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섭섭하셨나 봐요. 많이 섭섭했지. 근데 지는 그걸 몰랐겠지. 그럼 둘째한테는 그렇게 막 학원도 많이 아니요, 다니고. 학원 똑같이 보냈어요. 똑같이 보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똑같이 보냈어요. 네.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원장님은? 그러니까 학원은 그러니까 똑같이 보내기가 쉬운 게 내가 간 학원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 네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약간 일단 그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나 때문에 약간 무임승차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동아학원도 가면 서울 각지에서 잘한 애들이 다 모여 오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도 제가 거기서 저의 가치를 알아보겠죠. 스스로 입증을 했어야 됐어요. 엄마도 그걸 기대하시고. 저는 죽을 둥 살 둥 1년 동안 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내 가치를 이미 자리를 잡아두면 예를 들면 탑반이라든지 그 탑반에 있으면 나는 이 탑반을 정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험을 보고 공부하면서 내 동생은 준석이 동생이면 그냥 탑반으로 시작한다. 그냥 뭐 당연히 잘하겠지. 그렇죠. 기대치가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어린 마음에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50에서 출발한 게 싫으셨군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스트레스였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교우 관계나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거를 아예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형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동생이 훨씬 더 인간적이다. 인간적이고 뭐 사교성이 좋고 예의가 바르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교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제 성격도 약간 그런 소위 말해서 뭐 반장 감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런데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약간 공부는 좀 덜해도 이렇게 애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교적이고 막 인기도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관종 같은 그러니까 막 옷도 이쁘게 입으려고 그러고 막 전교 부회장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린 마음에 동생이 나랑 같은 학교를 안 다녔으면 그럼 비교를 그럼 아예 안 들었어도 될 얘기를 동생은 사교성도 좋고 사면서 인기도 많은데 준서가 너는 왜 사교성도 안 좋고 인기도 없어? 그냥 공부만 잘하잖아.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죠. 3, 4년 차이가 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네, 근데 1년 차이는 사실 거의 친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저 때문에 나 정도면 반에서 2, 3등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성적인데 왜 전교 1등 하는 형이 있어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열심히 안 한다고 욕을 먹어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둘 다 이렇겠죠. 준석이 동생 그렇죠. 준용이 형 뭐 그렇게 이렇게 불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같은 성별의 연년생은 사실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힘을 합치고 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제주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고 비교 상대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어머님이 훈육을 다르게 한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한테랑 동생한테 그러니까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다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는 저는 전교 2등을 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혼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2등을 하면 되게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반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싸해요. 네,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준석이 또 1등 했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2등을 하면 싸해. 그러면 이제 저는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조용히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뭐 전교 한 20등인데 이제 반에서 2등인 거지. 엄마 나 2등 했어 이러면 아빠랑 엄마랑 다 우리 준영이 잘했다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동생이 싫어지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만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만 다른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동생도 서울대인 거죠. 서울대 수의대. 서울대 수의. 굉장히 어머님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만 꼽아주시겠어요? 어머님이 노력하셨던 거. 그냥
끝까지 신경을 써준 거. 학습에? 모든 면에. 모든 면에서. 예. 끝까지. 세세하게. 네. 그리고 또 전업으로 하셨으니까 원래는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교직에서의 그 경험을 이제 놓고 아이들을 챙기면서 세세하게 노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지 옆에서 끝까지 연고대만 가면 될 것 같다고 자기는 자기 수준을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이냐고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포기를 모르세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무리 제가 의지가 강하고 포기를 안 하는 성격이라고도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쯤 됐으면 여기서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엄마가 항상 저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준서가 조금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저한테 이거는 너 99% 안 돼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포기해라.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냐면 99% 안 된다 그러면 그럼 1%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0%는 아니잖아. 해보자 한번. 그걸 어머님한테 배우셨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성공한 거고. 그렇겠네요. 네, 제 동생이 또 시험을 되게 운이 좋기도 했었고 또 본인이 머리가 좋았으니까 수능은 되게 잘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비결이 사실은 그게 아닐까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원장님 기억하기에는 서울대로 가기까지, 서울대 합격하기까지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다 얘기했던 과들을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대도 그래서 내가 먼저 치대를 가라 그랬고 그래서 엄마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구나. 저 그 생각해요. 그러면 평소에 가장 많이 해주셨던 메시지, 말 뭐였을까요? 근데 준석이야, 우리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대화를 별로 안 했다고요? 네, 대화를 많이 안 하고 하는 게 이제 공부학원 갈 때 명일동에서 대치동 갈 때 지는 뒤에 앉고 나는 운전할 때 그때 뭐라고 뭐 얘기하고 그랬던 거밖에는 정확히 그런 거 경상도 남자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경상도는 아니고 정말 저희 아빠도 서울 남자고 저도 서울 남자인데 오히려 외가 쪽이 경상도 뭐 통영 이쪽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제 남자들도 다 이제 모든 얘기들도 다 이제 뭐 아내든 어머니든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 특히 뭐 경상도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속으로 삭히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거를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어머니나 뭐 아내가 있어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남자답지 못한 거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가족들한테 나의 이런 그 힘듦이나 괴로움을 오히려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서 그게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2배가 되는 거다. 저희 아버지 성격도 좀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막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는 막 저를 때리는 애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둘째들 성격처럼 정말 여자들처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엄마 나 이거 공부하는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반에 누가 있는데 걔가 자꾸 날 뭐 괴롭히는 것 같아. 그게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냥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게 속마음을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어느 정도 막히니까. 그러니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지방에 들어갔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좀 둘째를 더 받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럼 이번에 어머님과 원장님이 같이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또 서로를 이해하고 예전 과정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했을 때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한 점, 돌이켰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고 싶은, 털어보내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책을 쓰는 거를 출판사에 역으로 제의를 해서 왜냐면 제 책을 쓰자고 제의가 왔는데 같이 쓰자고 한 것도 있지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은 작업이었어요. 왜냐면 만약 이번에 이렇게 책을 쓰는 작업이 아니었으면 몰랐어요. 평생 몰랐을 얘기들을 어머니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 근데 그런 작업 이전에도 저는 사실은 여기에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런 좀 이렇게 세 보이고 아이를 되게 이렇게 무섭게 마치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염정아처럼 훈육하고 이런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얘기를 했을 뿐 영상 길이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 5분 정도 보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껐다. 불편하기보다 아팠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딱 자기가 초중고생들을 기르고 있는데 혹시 나의 행동도 얘가 나중에 이렇게 30살
40살 성인이 돼서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는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이에게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를 전혀 주지 않고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길러서 멋지게 성장을 시키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의 꿈이죠. 하지만 그런 거죠. 옛말처럼 온실 속의 화초도 언젠간 야생으로 나가야 되고 네. 야생은 슬프게도 갖은 비바람과 태풍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먼저 비바람과 태풍의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큰 비바람과 태풍을 안 맞을 수 있는 좋은 예방접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는 아주 좋은 예방접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안 좋게 작용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못하셨겠죠?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이렇게 근데 1차적인 영상이나 편집돼서 돌아다니는 짤만을 보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안 가도 돼. 저 원장님 너무 불쌍해. 저 원장님 봐봐 아직도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아직도 어머니의 그늘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아시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인생 너무 즐겁게 즐기면서 잘 살고 있고 어지간한 일에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의 멘탈을 미리 흔들어 주셨고 어머니가 미리 저에게 그런 힘든 점을 교육을 통해서 사랑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쉬쉬했을 부분들을 네.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표현보단 짠해요. 약간 짠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막 저랑 제 동생 교육시키려고 너무 힘들어 하셨을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20대 30대 시절에 자식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1년 만에 막 얼굴이 확 늙고 막 그런 분들이 적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제일 커요.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그걸 치유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머님이랑?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들면서 그때 했던 어머니 행동들이 저한테 상처였던 행동들이 엄마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하나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과외를 하게 되면서 그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외에서 다른 집에 가면 이제 거기서 어머니들이 제가 과외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멘트들이 다 들리잖아요. 제 앞에서 할 때도 있고 제가 밖에 있는데 그냥 안 들리는 줄 보면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저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과외 선생님이니까 이제 어머니랑 막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이 어머니는 학생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 너무 잘 되길 바래. 우리 엄마도 나를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나 사랑하라고 저 얘기를 한 거였구나. 그러면 그거를 뒤늦게 깨닫지 않고 10대 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하고 이게 덜 쌓이려면 어떻게 어머님이 해주셨으면 좀 더 나았을까요? 혼을 내고 나서도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칭찬을 하거나 사과를 좀 해준다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굳이 따지면 엄마한테도 맞았지만 아빠한테 사실 엄청 맞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엄마가 사내 둘이고 또 제가 초등학생 때도 나름 덩치가 있었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26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뭐 완전 혈기왕성 30대 최고죠. 진짜 엄청 맞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 아빠보다 엄마가 더 미웠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아빠는 어땠냐면 엄마도 알 거예요. 막 멍이 들어가지고 피멍이 막부터 허벅지를 때렸으니까 골프채나 야구방망이 이런 걸로 피멍이 들어서 제 방에 들어가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많이 아팠지. 그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좀 생략된 그러니까 부분이 아빠는 아쉽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해주셨어요. 그런 게 만약에 엄마도 있었다면 그때 얘기했으면 했으면 사실은 얼마를 맞았건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을 통해서 서로의 지금 달랐던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이들하고 지금 만약에 그동안 조금 서먹했던 일들이 있다면 한번 터놓고 아들과 딸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오늘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엄마로 찍혀서 정말 가슴 아프고 저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 나이에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때는 체벌이 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시대였어서 했었는데 풀어주지를 않은 것 같은 아빠서 그게 제일 후회되고 그다음에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네, 오늘 정미영 어머님과 서준성 원장님 두 분의 말씀이 솔직한 말씀이 많은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